그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되든 안 되든 시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빠져나오시고요. 좀 전에 했던 거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거기 7페이지죠. 그래서 7페이지 문제 3번에 2번. 다음 자료를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추가로 반영하고 제시된 부가가치세 신고 부석서류를 작성하시오. 거기 밑에 1번 보시면 위의 내용을 반영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를 작성하래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있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있으시죠? 거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이에요. 그래서 거기 위에 있는 1, 2, 3, 그 1, 2번 보시고 여기 칸에다가 채우세요. 2분 후에 같이 볼게요. 일단 이 문제가 나오면 이거를 알아야 돼요. 1번에 10월 15일은 카드로 팔았죠. 그럼 이거 매출의 뭐예요? 카과예요. 뭐라고요? 매출의 카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양상사에 제품을 팔았는데 요건 세금계산서죠. 그러면 요건 매출의 과세예요. 뭐라고요? 과세. 근데 거기 보시면 카드로도 결제했죠. 뭘로도 결제했어요? 카드.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의 과세라고 쓰여 있죠. 요게 카과 넣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80 얼마요? 7만원 치시고. 네, 세금 포함이에요. 왜냐면 여기는 카드값을 넣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카드값 낼 때 세금 포함해서 내요? 별도로 내요? 포함해서 넣죠.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부가세 포함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세금계산서 발급액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에다 330.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예요. 이 330을 여기에다 한 번 더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187만원에다가 얼마를 더하라고요? 330 더하면 517만원. 일단 입력 먼저 마무리하세요.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요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카드로 팔고 과세면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세금 계산서 주면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들도 종종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국가에서 이중 공제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카드면 카드, 세금 계산서면 세금 계산서 이렇게 한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종종 두 개가 섞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위아래에다가 두 번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517만 원어치를 카드로 팔았구나. 근데 그 중에 330만 원은 뭘로도 발행했네? 세금계산서로도 발행했네라고 국가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생겼냐면 요거 이제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했었는데 어떤 케이스였냐면은 그 당시 처음 신용카드 공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두 번 빼줘 버렸어요. 어떻게 뺐냐면 우리가 일부러 시켜요. 회사들한테 거래할 때 일단 처음에 세금계산서 받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결제할 때 카드로 결제하세요. 그러면 두 번 뺄 수 있어요. 매입과세랑 매입카과로. 예전엔 그게 됐었거든요. 근데 국가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부가세를 걷어봤더니 너무 적게 거치네. 왜 그러나 봤더니 이 사업자들이 몇 번씩 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씩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 빼면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네들이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로 얼마 신고했고
카드로 얼마 신고했다. 이것까지 신고하라고 지금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거는 2번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보시면은 세금 계산서도 첫 번째 줄에 있고 두 번째 줄에 카드도 있죠. 이럴 경우에는 2번 넣는 거고 카드만 있을 경우에는 몇 번만 넣으시는 거예요? 한 번만. 요게 키포인트예요. 이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시고요. 요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문을 진짜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은 내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끝날 때도 있고 지금은 2번에 보시면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래요. 여기 들어와 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 다음에 확정이니까 10월 1일에서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 치시고 들어갈 때는 아니요. 그리고 우리의 연습이니까 여기에 있는 거 다 지워버리세요. 안 지우면 헷갈리니까 다 지워버리세요. 그래서 왼쪽에서 안 지워지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거 지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거기 1번은 매출의 카과였고 2번은 매출의 과세였었죠. 30초 드릴 테니까 칸 찾아서 넣으세요. 자, 앞에 보세요. 첫 번째 10월 15일 거는 카과였죠. 카과는 3번이에요. 여기 신용카드 써 있잖아요. 그래서 3번에 170에 얼마요? 17만 원. 그 다음에 과세는 1번이죠. 300에 얼마요? 30. 되셨죠? 그 다음에 빠져나오시고요. 그러니까 진짜 지문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지문 안에 뭐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까지는 주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만 놓치면 안 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부분 점수는 있는데 몇 점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세무는 결과값 나와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부분 점수로 가시는 분들은 결과 나와봐야 알아요. 왜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요거 쉬우니까 뭐 5점 중에 2점 주겠지 이랬는데 3점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세무는 솔직히 결과 나와야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8페이지로 넘어오시고요. 근데 참고로 5점 넘어가는 것들은 거의 다 부분 점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부분 점수를 어떤 식으로 주냐면 제가 잠깐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부분 점수 몇 점이라고 나온 적이 많지는 않거든요. 한 4, 5번 정도. 근데 그거를 약간 좀 해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줘요. 매출 다 맞으면 몇 점? 매입 다 맞으면 몇 점? 그 다음에 가산세 다 맞으면 몇 점? 이런 식으로 다 연결해서 줘요. 이렇게는 안 줘요. 뭐 가산세 중에서
뭐 지연 제출 맞았으니까 몇 점 주고 신고 불성실 맞았으니까 몇 점 주고 이런 식으로 아니라 묶어서 주더라고요, 점수를. 그래서 매출 몇 점, 매입 몇 점, 가산세 몇 점 이런 식으로 주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오세요. 8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원천징수의 사원 등록.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은 몇 번으로 하시래요? 201번. 제일 밑에다가 201번 김세윤 610-2512-662 하나. 그 다음에 입사 연월일은 2004년 1월 10일.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서울 강남구 개포동 1, 2 하시고 지금부터 시간 5분 드릴 테니까요. 여기 부양가족 입력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동네는 할만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데는 저기예요. 부가가치세. 소득세는 그나마 좀 할만한 이유는 종류가 적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본인 김세윤님은 특별한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배우자 황심수님은 부예요. 왜 부냐면 거기 보시면 양도소득 금액 얼마 있죠? 2,500 있죠. 100만 원 넘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장남 김일도도 부예요. 몇 살 넘으셨어요? 20살. 그 다음에 차남 김희도는 20세 이하의 자녀도 체크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자녀는 7세에서 20세까지. 그 다음에 부친 김청사님은 60세 이상의 경로우대예요. 왜냐면 100만원 안 되잖아요. 연간 얼마예요? 90. 100만원보다 작으면 무조건 금액은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모친 최용자님 60세 이상 경로우대는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처제 황심자 요 분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20살 넘어서 20살 넘으면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20세 이하 60세 이상. 그 다음에 나이 무관 세 가지라 그랬죠.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이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20살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본인은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본인 빼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요거 이제 나오시고 여기 연말정산. 무슨 정산이요? 연말정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왜 이렇게 안 움직이냐 밑에다가 501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201번 201번 치면 김세윤씨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교육비부터 기부금까지 넣어보세요. 4시 28분에 맞출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교육비 대학 되고 장남 되고 차남은 안 된다라고 볼게요. 왜냐면 장남이 대학생이니까 차남은 한 중고등학생쯤 되겠죠. 그래서 요건 좀 기억하세요. 이거 계속 나올 거예요. 학원비는 누구만 가능? 미취학 아동만 가능. 요런 건 좀 기억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6세까지. 네.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미취학 아동이라고. 네. 근데 어쨌든 나이로 하면은 6세까지. 7세부터 초등학생이에요. 일반적으로 만 7세.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교육비 가셔서 본인 칸에 얼마요? 900. 그 다음에 대학생 칸 가셔서 얼마 넣으시면 돼요? 800. 되셨죠? 그래서 1700.
그 다음에 의료비. 그래서 의료비 가셔서 의료비. 부친의 신경통 치료비 돼요. 그 다음에 경루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65세 넘으셨다 보시면 되고요. 성형수술 안 돼요. 그 다음에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는 1인당 얼마예요? 50만 원. 근데 거기 얼마로 되어 있죠? 그래서 50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는 겁니다. 65세에다가 100. 배우자 성형 넣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밖에다 얼마만 넣어야 된다고요? 50. 1인당 50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70만 원하고 30만 원이다. 그러면 그땐 80만 원만 넣어야 돼요. 왜냐면 70만 원의 한도가 50까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인당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안경을 여러 명이 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보험료, 본인 차량 종합보험료 되고 부친의 안보험료도 돼요. 그래서 여기 일반에다가 150. 그 다음에 신용카드 보시면 차남의 미술학원비는 되는데 아파트 관리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아파트 자체가 비영리 단체예요. 맞죠? 아파트 관리소는 돈 버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비에다가 세금을 못 뜯어내거든요. 그래서 못 거두니까 세금으로 공제도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신용카드 공제 왜 해주냐면 근로자 세금도 빼주지만 실제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쓸수록 사업자들은 솔직히 죽어요, 더. 뭐를 많이 내야 되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래서 무조건 사업은 언제 해야 돼요? 옛날에 해야 돼요. 옛날에 한 사람들이 뭐든지 돈 다 벌었어요. 집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사업도 옛날에는 잘못해서 걸리면 뇌물 매겨는 끝이었잖아요. 옛날엔 뇌물이 다 이게 통용이 됐던 때니까. 지금 그랬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다 미안한 얘기지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이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그분들도 그 사이에 힘들긴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보다는 그때가 사업을 했었으면 돈을 벌 확률이 뭐 한 거예요?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카드는 얼마만 된다고요? 50만 원만. 아파트 관리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기부금. 수재의원금 좋은 일이에요. 누구한테 줬냐면 국가한테 좋아요. 왜냐면 수재의원금이 물재난 나는 거잖아요. 그래 원래 제일 좋은 건 국가가 부자라 국가가 돈을 다 주면 좋은데 국가가 부자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국민한테 이렇게 좀 이제 도와달라는 식으로 TV에서 방송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법정이에요. 50. 교회는 종교 단체. 그래서 종교 단체에 얼마요? 20. 종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끝. 이거 다 맞으면 10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할만하다니까요. 15점 중에 제가 봤을 때 완전히 망치지만 않으면 10점 정도는 나와요. 연말정산 쪽에서는. 근데 이제 저 동네에서 몇 점 나오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저기 부가세. 그 다음에 문제 3번 밑에 거 보시면 제1기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확정신고 몇 월에서 몇 월이야? 확정신고 4월에서 6월이에요. 몇 월에서 몇 월이요?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래요. 여기로 오세요. 요거 이제 나오시고 여기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가셔서 4월에서 6월이에요. 몇 월에서 몇 월이요?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그냥 얘 누르세요. 네. 그 다음에 이자율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자율은 시험 때 나오는 이자율로 하면 되는 거고 거기 좀 날짜를 좀 바꿀게요. 날짜가 옛날 거라 9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넣으세요. 앞에 년도는 2020년으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년도는 무조건 2022년으로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에는 2020. 그러니까 요게 온누리 제가 앞에다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2020년 1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 여기는 내과하고 외과. 그래서 날짜만 좀 주의해서 지금부터 시간 3개니까 5분 드릴게요. 여기에서 넣는 거예요. 여기 안에다가 5분 드릴 테니까 거기에 있는 거 보시고 요거 날짜는 여기 요렇게 보시면 돼요. 온누리는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0일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온누리상회 그다음에 층수는 지상 1에 101호 그 다음에 1513-40943 주민등록번호 없고 면적은 100제곱미터 용도는 점포 그 다음에 2020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0일 임대보증금 얼마요? 1억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과의원 지상 1회 102호에 2591-43875 면적은 300의 의원 2020년 1월 1일에서 22년 12월 31일 2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과의원 지상 1층에 103호 1591-32344 면적은 500제곱미터의 용도는 의원 2020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보증금은 몇 억이요? 5억 그 다음에 거기 앞장 다시 봐보세요. 앞장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어떻게 쓰여 있냐면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뭐 하래요? 반영하래요. 근데 그거 뭐 반영하냐면 여기 반영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 간주임대료라고 있을 거예요. 무슨 임대료요? 혹시 2393424로 나오나요? 여기 아니신 분은 여기 이자율이 틀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 이자율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를 몇으로 해주세요? 1.2로. 그러면 여기 2393424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임대료예요? 간주 임대료예요. 그래서 2393424.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다 넣는 거예요. 나오세요. 나오시고 어디로 오시냐면은 신고서로 오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오셔서 몇 월에서 몇 월이죠? 여기 보시면 1기 확정이죠. 4월에서 몇 월이요? 6월. 그 다음에 아니요. 금액 싹 다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여기까지는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보시냐면 제가 아까 간주임대료 얼마 썼죠? 2393424 썼죠? 그거를 맞는 칸 찾아서 넣으세요. 30초 후에 바로 보고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보세요. 간주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건별이에요. 뭐라고요? 건별. 건별이 무증빙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기타에다가. 왜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세금계산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외. 그래서 얘네는 정규증빙 외니까 여기에다가 2393, 424 이렇게 치면은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왜 여기에다 넣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라 그랬어요? 가짜라 그랬어요? 가짜잖아요. 가짜는 세금계산서 있다 없다? 없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누락했대요. 그 다음에 확정이래요. 그러면 신고서가 4월에서 몇 월이에요? 6월이에요. 그 다음에 4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아까 여기에 잠시만요. 지금 아직 안 나갔죠? 아까 여기 얼마였었죠? 4번에 2393 424. 요 상태에서 그거 하시면 돼요. 9번에 그 3번에 2번. 그래서 거기 1하고 2번 있으시죠? 1, 2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이니까 요쪽에다 넣는 거예요. 요쪽에다 넣고 가산세 하시는데 가산세 미리 알려드릴게요. 가산세 3개예요. 여기 잠깐만 보세요. 연습이니까. 첫 번째로 지연제출 가산세 있어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래서 요거 공식은 요렇게 됩니다. 공급가액 곱하기 3 나누기 1000.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락했으니까 신고 똑바로 안 했죠? 그래서 납부세 곱하기 10% 곱하기 감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 요건 납부세 곱하기 미납일수 곱하기 2.5 나누기 몇이요? 만. 요거 활용해서 한번 가산세도 구하고 입력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제일 먼저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제품 팔았죠. 매출의 과세. 수입했죠. 매입의 수입. 그래서 일단 요렇게 넣는 거예요. 매출 과세는 33번. 100만원에 얼마요? 10만원. 그 다음에 매입은 매입 수입은 38번이에요. 왜냐면 수입 세금 계산서잖아요. 세금 계산서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50에 얼마요? 5만원. 요렇게 하고 이제 가산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연 제출은 500만원. 500만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00만원 곱하기 3 나누기 몇이요? 1000. 100만원 곱하기 3 나누기 1000 하면 3000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3000원. 그 다음에 신고불성실 5만원 곱하기 10%. 그 다음에 3개월이니까 75% 깎아준다 그랬죠? 그래서 몇 프로야? 25%. 왜 5만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1번에 10만원 매출, 2번에 5만원 매입이잖아요. 매출에서 매입 빼면 얼마 나와요? 5만원 나와요. 그래서 5만원 곱하기 10%에 25% 하니까 1250원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납부는 5만원 곱하기 미납일수 90일 곱하기 2.5 나누기 만. 그러면 5만원 곱하기 90 곱하기 2.5 아이고 5만원 곱하기 90 곱하기 2.5 나누기 만 하면 1125원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다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일단 지연제출에다가 100만원에 3,000원, 과소초과환급 일반에다 5만원에 1250원, 납부지연에다 5만원에 1125원. 되셨죠? 마무리 하시고 이상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5시 5분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